그림이 좀 커야 되겠네요. 자, G가 무게중심이고, M은 다시 여기 있는 BD의 중점이고, 그래서 EM의 길이, 여기 길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문제였죠.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쪽에 이렇게 길이는 중선이죠. 삼각형 ABC에. 그럼 여기 점까지가 비례가 2대 1인 것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가 10이라면 이쪽 밑에 있는 이 GD의 길이는 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이게 중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을 표시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 색칠한 삼각형과 색칠하지 않은 삼각형까지 해서 큰 삼각형은 다시 닮은 동이 되죠. 몇 대 몇 닮습니까?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몇 대 몇이에요? 아니에요.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가 2일 때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가 1이니까 2대 3 비율이겠죠. 그럼 2대 3은 이 조그만 삼각형의 이 아랫변 GD 5 대 대응되는 변 EM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2 곱하기 선분 2m의 길이는 3, 5, 15. 따라서 2m의 길이는 2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 여기 있는 길이를 EC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길이는 꼭점 A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E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B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EB라고 할게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가 20이죠. 근데 여기서 둘레라는 거는 AB, BC, CA를 더한 거니까 EA 더하기 EB 더하기 EC의 값이 삼각형 둘레인 것 이해될까요? 이게 얼마예요? 20이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계산해보면 11인 것 같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DF 길이 보세요. DF 어떻게 길이 구하죠? 이 삼각형에서 D와 F는 각각 AB와 AC의 중점들이죠. 그럼 중점끼리 연결하는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 길이에 뭐가 된다고 그랬나요? 반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아래 있는 선분 길이 얼마였죠? 2A. 그럼 반이니까 같은 패턴이에요. 여기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 길이는 그 선분이 바라보는 2B의 절반, A. 그럼 여기는 B, 여기는 C가 되겠죠. 그 문제에서 말한 DEF의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DEF의 둘레는 11이 된다. 그래서 왜 처음에 선생님 이거를 그냥 A, B, C 이렇게 안 두고 EA, EB, EC 이렇게 뒀냐면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꼭점 A가 바라보는 변 스몰 a, B가 바라보는 변 스몰 b, C가 바라보는 변 스몰 c.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 삼각형 둘레인 22.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여기는 C는 C가 아니고 얼마가 돼요? 2분의 C가 되겠죠. C의 절반. 그럼 얘는 2분의 A, 얘는 2분의 B. 그럼 이 삼각형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걸 뭘로 나누라는 얘기죠? 2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 삼각형 둘레는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2분의 C. 그거의 절반이었으니까. 답은 똑같은데 분수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자연수 형태로 보는 게 좀 편해서 답은 똑같지만 이렇게 한번 풀어봤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예요? 중점을 이어서 만든 이 삼각형의 각각의 변의 길이는 세 변의 절반, 바라보는 변의 절반, 바라보는 변의 절반, 그 다음에 바라보는 변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둘레는 전체 삼각형 ABC 둘레의 얼마? 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자, 이거 빨리 구하는 공식 있었죠? 이 공식, 여기가 같은 길이라는 얘기는 비례가 1대 1이라고 그랬죠? 만약 MN의 길이를 구하시오. 문제는 이건 아니지만
이 길이 전부 다를 구하시오. 그러면 구하는 공식은 양변의 길이를 더한 거 분의 위는 아래다 곱하고 더하기 아래는 위다 곱하고. 자, 하다 보니까 공식 이랬다 그랬죠.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반으로 나눈 값. 그게 가운데 있는 선분의 길이. 그래서 얼마예요? 이게 36을 2로 나눴으니까 18이다. 이렇게 되죠. 괜찮죠? 네. 근데 이제 긋다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서 가운데 있는 노란색인 선분 MN과 대각선을 긋다 보니까 여기는 요만큼의 선분 길이가 나타나죠. 가운데 부분에. 저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은 이것처럼 더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뭐 하라고 그랬죠? 빼면 된다고 그랬죠. 이걸 더하지 말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계산하면 가운데 있는 PQ 길이가 나온다고 그랬나요? 기억하니? 이 공식? 더하면 가운데 전체, 빼면 요 사이에만. 그럼 2분의 12 약분하면 6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보니까 얘가 6이 되잖아? 여기 잘 봐라. 여기 잘 봐. 이 삼각형에 이거 중점이죠. 중점을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하게 그으면 요 위치에도 선분 BD의 중점이 되며 이 가운데 있는 선분의 길이는 12의 절반값인 6이 되죠. 그럼 얘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이 선분 CD의 중점의 M을 잡고 그 선분과 여기는 AD의 평행하도록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는 12의 절반값인 6이 된다. 그래서 6, 6, 6 3번 더하면 18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플러스 어차피 여기서는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학교 교과서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있으니까 혹시나 중간중간에 건너가는 게 있다면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피타고라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들어는 봤죠? 피타고라스. 근데 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사실은 이 정리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이 정리는 원래 예전부터 그 전부터 고대 시절부터 있었던 정리인데 이분이 이걸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서 널리 알렸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피타고라 정리라고 그러는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직각삼각형이면 당연히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이 있죠. 근데 이 직각삼각형은 항상 성립하는 공통된 성질이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직각이기만 하면 빗변 길이를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공식이 나타나요. 변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생략합시다. 네, 지금은 여러분 진도상 이거보다는 딴 거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 두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자,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x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무슨 정리로 구해낼 수 있다? 피타고라스 할아버지의 정리로 구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야? 할아버지. 정말? 그렇게 믿어? 봤어? 할아버지인지? 봤구나. 나도 봤는데 너도 봤구나. 네, 할아버지 맞습니다. 자, 정리가 뭐였죠?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건 어차피 합이니까 6을 먼저 쓰냐 8을 먼저 쓰냐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x제곱은 6의 제곱 36 플러스 8의 제곱 64.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100이에요. 어떤 수를 제곱하면 100 나오나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10. 그래서 이 변 길이는 10이 된다가 됐고 밑에는 여기 이번엔 얘가 빗변이죠. 그럼 빗변인 17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 15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x 계산해 봅시다. 17의 제곱은 289, 15의 제곱은 225 이렇게 됩니다. 넘기면 x제곱은 289에서 225로 빼면 64가 남아요. 어떤 수를 제곱하면 64가 되나요? 8. 이 변 길이가 8이 돼요. 다 똑같이 2잖아요. 네. 3개 다 없애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봐봐. 1의 제곱 얼마예요? 1이죠. 2의 제곱 얼마예요? 4. 4지. 둘이 합치면 5죠. 5지. 그럼 지금 네가 한 대로 한다면
1의 제곱에 1 없애고 2의 제곱에 2 없애고 1과 1을 더한 3이니까 이렇게 붙이면 서로 같다는 건가? 그러네. 안 같잖아, 그치? 이거 안 같잖아. 근데 그러면 저런 풀 때 다 일일이 구해야 돼요.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아직은 여러분이 루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중2교, 원래는 예전에 중3교과 있을 때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지금 중2라고 내려와서 복잡하게 계산되는 숫자는 잘 주지 않아요. 간단히 이렇게 답이 자연수로 딱 잘 나오는 어떤 수에 딱 제곱인 걸로 잘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 좀 이따가 여러분이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다만 책 어디 여기 위에 개념이 있죠. 그 빈자리에 좀 이걸 써놓으세요. 피타고라스의 수. 그러니까 세 변 중에 두 변이 이 수가 나오면 나머지 한 변은 저절로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는 숫자. 3, 4, 5. 한 변이 가장 짧은 변이 3, 그 다음은 4, 가장 긴 변은 5. 그럼 따라서 5가 무슨 변? 가장 긴 변이 당연히 빗변이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가장 긴 변이 빗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직각삼각형 그렸더니 얘가 3이래. 이게 4래. 그럼 계산할 거 없이 이 길이는 얼마라는 얘기죠? 5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러면 계산상 이렇게 돼요. 여기를 x라고 둔다면 x를 제곱한 값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과 같다가 피타로 정리죠. 근데 이거 두고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25가 돼요. 그래서 x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상 항상 3, 4가 튀어나오면 5일 수밖에 없고 3, 5가 튀어나오면 얘가 4일 수밖에 없고 5, 4가 튀어나오면 이 길이는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때는 빗변이 기준이 5일 때. 그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몇 배 하냐면 이 길이에 각각 2배를 내요. 3에 2배 하면 6, 4에 2배 하면 8. 그 다음에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면 피타고라의 수라는 거는 언제 성립하는 숫자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일 때요. 직각일 때만 짧은 변이 6, 나머지 변이 8. 그럼 가장 긴 변인 빗변은 얼마? 얼마겠어요? 10. 이거 2배 똑같이. 그럼 만약 3배 하게 되면 3의 3배 9, 5의 3배 15. 빗변이 15면 그럼 나머지 한 변이 얼마라는 얘기죠? 4의 3배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가다 보니까 3의 x배 4의 x배 5의 x배로 숫자가 배열되어 있으면 요 세 숫자를 가지고 무조건 뭘 만들 수 있냐면 5x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또 거기다 추가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숫자는 다 다르지만 사실은 이 패턴대로 움직이니까 하나의 걸로 본다면 그 다음 또 추가로 잘 나오는 숫자들이 5, 12, 13이에요. 이건 어디가 빗변일까요? 당연히 가장 빗변이 13이 빗변이겠죠. 13을 제곱하면 169야. 그럼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한 걸 합친 게 169가 돼야 되겠죠. 근데 14를 제곱하면 144, 5를 제곱하면 25, 둘을 합치면 정확히 169가 돼요.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죠. 그 좀 전에 했던 저 숫자 있죠. 저 숫자 얼마였죠? 가장 작은 변이 8. 그 다음에 15, 가장 긴 변이 17. 이것도 매우 자주 나오는 피타고라스 숫자예요. 근데 얘네 둘은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진 않아요. 뭐 이거 2배 하면 헷갈리면 안 된다? 얘는 2배, 3배, 4배, x배 하면 다 똑같이 여기 x에 뭐 10 집어넣었어. 그럼 30, 40, 50은 직각삼각형이고 그때 50이 빗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이거 2배, 10, 이거 2배, 24, 이거 2배, 26 이거 성립 안 해요. 얘네는 딱 이렇게 하나씩만 성립해. 이거 성립, 이거 성립. 아셨죠? 이상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잘못하면 쟤는 틀리니까. 요거는 배수가 성립하지만 얘네는 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는데 지금은 다 외우지 말고 이거는 꼭 외우시고 얘네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요 정도도 좀 기억하시고 또 추가로 요 정도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그 정도만 더 추가로 하도록 합시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숫자를 다루는 동안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루는 동안에 x를 보면 6, 8, 2x 얼마야? 10. 이거 10이겠네. 금방. 물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풀면 돼. 이것도 x 15, 17, 이게 x 얼마일까? 8이겠네, 이거. 우리가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1번, 여기 1-2번의 답 얼마? 암산도 돼. 1-2번의 답 얼마예요? 5. 2번의 답 5. 52, 13. 아까 외웠던 그 숫자. 너무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2-1번. 이거는, 자, 잘 봅시다. 이게 원래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긴 한데,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또 나오면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결과는 뭐냐면요. 여기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요 내부에 요만큼의 직각삼각형이 있었죠. 이렇게. 그럼 세 변이 주어지겠지. 여기 있는 변을 A라고 합시다, 그냥. 여기 있는 변을 그냥 B라고 할게요. 의미는 없어요. 그냥 쓴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이 B변은 그냥 C라고 합시다. 그럼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 노란색은 직각삼각형이고, 그 직각삼각형 세 변 길이에 A, B, C를 둔 거예요. 그리고 그 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C를 B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 직각삼각형에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는 A제곱이 되고, 요 삼각형 넓이는 B제곱이 되고, 정사각형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C제곱이 되죠. 근데 아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배웠잖아요. 사각형 넓이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삼각형에서 본다면 뭐가 성립했냐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성립했죠. 근데 이 A, B, C를 가지고 각각 4개의 변을 통해서 정사각형을 만들다 보니까 A제곱은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이고 B제곱은 얘고 C제곱은 얘인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왼쪽 사각형 넓이를 합치게 되면 가장 긴 변인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잘 봐. 요만큼에 뭘 붙이냐면 이쪽에다 정사각형 갖다 붙여요. 이쪽에다 정사각형 갖다 붙이고 이 한 변으로 정사각형 갖다 붙여요. 그럼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넓이를 내가 만약 S1, 여기 있는 넓이를 그냥 S1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넓이를 보통 우리 S를 많이 표현하는데 두 번째 넓이니까 S2라고 하고 이 넓이를 S3로 한다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S3는 S1 플러스 S2와 같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정사각형만 되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얘네는 얘네가 전부 다 정다각형일 때는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도 되고 정사각형도 되고 정오각형도 되고 정육각형도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정다각형뿐 아니라 또 뭐도 되냐면 반원도 돼요. 겉에 붙어있는 게 붙어있는 게. 근데 반원일 때는 결론은 느낌상 이게 이 선을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그린 반원 있죠. 이 선을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반원. 이 선을 지름으로 하는 가장 큰 반원 이렇게 그렸을 때 가장 큰 반원 그렸을 때 요 두 반원의 넓이 합이 밑에 있는 반원 넓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규칙이 항상 깨지지 않고 늘 성립한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걸 지워보면 자 여기 있는 넓이가 15, 여기 있는 넓이가 49. 그럼 여기 넓이는 15 플러스 49 60 15 플러스죠. 15 플러스 49 합치면 64. 64는 뭐의 제곱이죠? 8의 제곱. 따라서 이 넓이가 64라는 얘기는 여기 한 변길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8인 정사각형이 된다. 이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지금은 AC 길이와 BC 길이 결론은 나중에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될 때는 이 1번은 안 주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AC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을 먼저 봐야 돼. 왜 하필 이 삼각형 먼저 봅니까? 라면 직각삼각형 세 변 중에 몇 개의 변이 나와 있죠? 2개의 변이 나와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장점이 뭐냐면 직각삼각형에는 3개의 변이 있는데 그 3개의 변 중에 아무거나 2개를 찾아내면
나머지 하나는 피타고라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게 장점이에요. 세 변도 알 필요 없어요. 두 변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공식에 맞춰서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변을 모르니까 그냥 y라고 합시다. 그럼 배운 대로 얘가 빗변이니까 빗변인 13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169는 y제곱 플러스 25 이 길로 넘어가면 y제곱은 144 144는 뭐의 제곱이죠? 12 아까 했잖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놓으면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숫자 선생님 외워주세요라고 했던 것 중에 있었죠. 5, 12, 가장 긴 변이 13 이거 외우자고 했잖아요. 너무 자주 나와. 자 그리고 났더니 또 여기서 뭐가 성립하죠? 또 피타고라스 숫자예요. 느낌상 15는 뭐의 제곱일까? 15는 5의 몇 배일까? 3배. 12는 뭐의 3배일까? 4의 3배. 그럼 3, 4, 5 이 규칙이 하지 않을까요? 가장 짧은 변, 중간 변, 긴 변으로 본다면. 그럼 얘는 3의 3배니까 얼마? 9.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식 세우면 돼. 빗변의 제곱은 이 변 12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과 같다. 넘기면 x의 제곱은 225 마이너스 144. 남은 건 81. 그럼 어떤 수가 제곱이 80이 됩니까? 9. 이렇게 되겠지만 숫자를 보고 약간 숫자 비율이 3, 4, 5, 6, 8, 10, 9, 12, 15 딱 그 조합이구나. 그러면 이제 계산 안 해도 역시나 이 구조도 이렇게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144가 12의 12의 2제곱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144가 12의 제곱인 걸 모르는 경우에는 이거가 12의 제곱. 아, 그래? 그거는 약간 안 되면 이래야죠. 144 이게 어떤 수의 제곱인지 모르겠어. 그럼 2로 나눠봐. 62 2로 나누면 32 2로 나누면 16 2로 나누면 8 2로 나누면 4 2로 나누면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잘못 계산했죠 뭔가? 잘못 계산 죄송해요. 72 네 2로 나누면 36 2로 나누면 18 2로 나누면 9 3으로 나누면 3 그럼 2가 몇 개? 4개 3이 2개 그럼 얘는 뭐의 제곱입니까? 그러면 이게 중1 때 배운 거거든요. 2가 4개, 3이 2개는 2가 2개, 3이 하나의 제곱 아닐까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2의 제곱은 4고 4, 3, 12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숫자니까 아예 외우자는 거잖아. 이거 중1 때도 제곱 할 때 배웠던 거예요.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그 다음은 3의 제곱, 9, 4의 제곱, 25, 36, 49, 8의 제곱, 64, 81, 100, 11의 제곱, 121,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6까지 따라 있어요? 있죠. 256, 17의 제곱, 289, 18의 제곱, 324. 이 정도까지는 외워. 더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특히 한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왜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숫자 중에 17이 있었잖아. 기억해요? 17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17의 제곱까지는 상당히 자주 나와. 근데 이제 18의 제곱은 가끔 나오니까 한번 껴서 하는 것 뿐인데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요. 아까 네가 말한 대로 모르면 생각 안 나? 이게 어떤 수의 제곱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죠? 그럼 일일이 다 쪼개야 되거든. 근데 아까 전에 그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한 다음에 가로치고 저게 2 넣었잖아요. 왜 친 거예요? 2는? 144가 아까 네가 말한 뭐의 제곱인지 몰랐지. 뭐의 제곱인지 모르잖아. 근데 소인수를 분해해봤더니 얘가 2가 4번, 3이 2번인데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 몇 제곱인지 알고 싶어서 제곱이라는 얘기는 같은 수가 2번씩 묶인 거지. 2가 4개, 3이 2개인데 같은 걸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3이 2개인데 요렇게 하나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2가 2개, 3이 하나가 2번 반복돼서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처리하려면, 근데 매번 이렇게, 이것도 매번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2가 몇 개, 3이 몇 개, 5가 몇 개, 딱딱 짝 지으면 이렇게 돼 있구나. 하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보고 이 수가 어떤 제곱인지 알고 싶으면 소인수가 바뀌질 않아요. 소인수는 그대로 2와 3이 가는데, 지수가 두 개씩 묶인다는 얘기는 이 지수를 반반 나누라는 얘기야. 반 나누면 2, 반 나누면 1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야 얘가 결과적으로는 안에 있는 숫자 12가 되고 위의 제곱. 그래서 144는 10이라는 수의 제곱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웬만하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아까 제곱수 정도까지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 여기 있는 문제는 차근차근 여러분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이번 문제 보세요.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아까 했잖아? 여기 x에 뭐 들어갈까? 얘들아. 8. 좋아, 8. 8 들어갔지? 그 다음 봐. 잠깐 봐봐, 태규야. 얘가 8이 들어갔지? 그 다음 이제 큰 삼각형을 봐야 돼. 큰 삼각형에 25? 15? 왠지 이게 5의 몇 배? 5배. 그러네. 그치? 그럼 얘는 15는 3의 5배. 그럼 얘는 3, 4, 5니까 4의 5배겠지. 그럼 4의 5배면 얼마예요? 20이지, 20. 이 아랫배는 20이 된 거야. 그러니까 3의 5배, 4의 5배, 5의 5배, 피타고라스 숫자. 그럼 얘가 20이잖아. 근데 아까 x가 얼마였죠? 8. 8이었죠. 그럼 y는 얼마 나와요? 12. 그렇지, 그렇게 풀면 돼. 아니면 아까도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숫자를 외워두면 그 계산을 그만큼 줄여준다는 얘기는 네가 편해진다는 얘기야. 약간의 암기만 해주면 좀 편해지는데 그 암기가 귀찮다고 안 하면 문제 풀 때부터 계속 계산해야 돼요. 하나씩 다. 그게 더 미련하지 않냐, 사실? 조금만 노력해서 그 피타고라스 숫자 정도 외워주면 어차피 이 조합, 요 숫자에서 뱅글뱅글 돌 테니까 기껏하면 맨날 그런 숫자 나오거든. 그런 것만 맨날 나오니까 금방 외워두고 빨리빨리 적용하면 금방 교재나 과제가 끝날 텐데 그거 하기 귀찮다고 할 때마다 25의 제곱, 25 곱하기 25, 20, 625 이러고 있다는 얘기지. 그게 더 귀찮다는 얘기야. 외워두시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자, 피타고라스 정리의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왜 피타고라스가 왜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인데 죄송한데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참고하세요. 밑에 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밑에 거. 아래 그림은 직각삼각형 ABC와 이의 합동인 세 개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만든 거죠. 무슨 말인지 봐. 잘 봐. 잘 보세요. 부탁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요만큼 삼각형을 여기다 그린다고 쳐봐. 어떻게 그리냐면 3칸, 4칸짜리 3칸 여기 약간 모는 적이 여러분 보여요? 3칸, 4칸짜리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3칸, 4칸. 그럼 직각삼각형이면 여기는 얼마죠? 길이가? 5지. 5. 3, 4, 5니까. 잘 봐. 얘랑 똑같은 거를 다시 3칸, 4칸 갖다 붙여요. 그럼 이 길이 얼마예요? 5가 되겠죠, 다시? 3칸, 4칸, 여기 5. 빗변이 보이게. 근데 4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4가 일로 가게 하면 이쪽 길이가 상대적으로 얘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사각형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또 다시 같은 순서대로 3칸, 4칸. 다시 이어요. 그럼 여기는 5가 되겠죠. 또 같은 순서로 마지막은 3칸, 4칸 이으면 이게 딱 들어맞거든요. 이렇게. 여기 5칸. 이해됐죠? 그럼 이러다 보니까 시작 자체는 여기 3칸, 4칸, 5칸짜리의 직각삼각형을 합동인 거를 4개를 갖다 붙여요. 그럼 내부에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일까요? 정사각형이에요. 내변 길이 다 같으면서 마름모 아니에요? 일단 내변 길이 같잖아. 5, 5, 5, 5로. 그럼 마름모 아니에요? 물론 정사각형도 내변 길이 같긴 한데 내변 길이 같다는 것만 가지고는 정사각형이라 말할 수는 없잖아. 내변 길이 같다는 것만 가지고는 일단 마름모는 성립하지만 정사각형이 되려면 내변 길이가 모두 같은 것뿐 아니라 이 각의 크기도 모두 90도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왜 90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각을 A라고 합시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90 빼고 한 각을 A, 나머지 90 빼고 한 각을 B라고 한다면 A와 B를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죠? 90도가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 4개 삼각형은 다 합동이잖아. 그럼 얘가 A면 여기도 A로 가겠죠. 얘가 B면 얘도 B로 갈 테고 A, B, A, B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합동을 갖다 붙였으니까. 근데 아까 A와 B를 더하면 몇 도라고 그랬죠? 90.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게 90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돼요? 90도. 당연히 90이 되죠. 같은 특징으로 얘도 90, 얘도 90, 얘도 90. 아, 내변 길이와 내각이 모두 다 같아졌네요. 그래서 얘가 정사각형이 돼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 가봅시다. AF의 길이 얼마입니까? AF 길이 얼마예요? 4와 3을 더한 7. 사각형 ADEF의 넓이. 한 변 길이 7짜리 무슨 사각형이죠? 바깥쪽도? 정사각형이죠. 그럼 한 변 길이 7짜리 정사각형이니까 77, 49. BC의 길이는 얼마예요? 5, 3, 4, 5. 내부에 있는 이 사각형의 둘레는 5가 4개, 20. 이 사각형의 넓이는 25. 한 변 길이 5짜리니까. 이해됐죠? 봐도 좀 관계 있어요. 이 밑에 그림 있잖아요. 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죠?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쪽에 닮음할 때 요게 수직에서 왼쪽을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을 제곱한 값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 공식 기억나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직각삼각형이잖아.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세 개 공식 말고도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뭐도 성립하냐면 피타고라스도 성립한다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공식에 추가로 나타나는 공식,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서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앞쪽에서는 왜 안 가르쳤냐면 앞쪽에서는 피타고라스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못 가르친 거죠. 모르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야, 직각에서 합해서 이런 거 배워왔잖아. 거기다가 추가로 여기까지 기억하렴. 또 뭐도 기억하냐면 이거 책에 써놓으세요. 소자 공식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써있어요. 여기 옆에 쓰세요. 소자 공식이라고. 근데 왜 나머지는 자연수학인데 얘만 더 일반계예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소자 공식. 왜 이게 소자 공식이라고 부르는지를 일단 이해하려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쨌든 삼각형이니까 밑변 높이죠. 2분의 1 밑변 A 곱하기 높이 B 하면 넓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밑변 높이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됐니? 근데 두 번째는 왜 꼭 얘랑 밑변 높이를 봐야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저는 C를 밑변 보고 H가 높이니까 이렇게 해도 넓이는 같겠죠. 근데 같다는 등식 성립하다 보니까 똑같이 2분의 1은 지워버리니까 남은 게 A, B와 CH는 같다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봐봐. AB는 이 직각을 끼고 A, B, 이 곱과 CH, H 곱하기 C 넓이 같지? 근데 그리다 보니까 마치 한글 뭐처럼 쓰는 것처럼 보여요? 한글 소자를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걸 소자 공식이라고 전문 용어로 불러줍니다. 전문 용어는 아니겠죠. 네, 우리끼리 그냥 선생님 말하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생긴 게 소자니까. 자, 결론은 직각삼각형에서 위에 있는 직각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네가 기억해야 될 공식이 몇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5가지? 5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닮음에서 배웠던 3가지. 거기다가 지금 배운 피타고라스. 그 다음은 피타고라스나 닮음과 관계없지만 넓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소자 공식. 총 5개 공식을 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 거를 활용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2-1번 같은 거 먼저 풀어보시오. 그러면 다음 그림에서 필요한 변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사실 앞에 닮음만 가지고는 여기 나머지 이쪽 변기를 못 구해요.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배웠잖아. 3, 4, 가장 긴 변은 5, 6, 8, 10. 그렇죠. BC의 길이가 10이죠. 그럼 AD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이제 소자 공식 쓰는 거예요. 소공식. 왜? 6 곱하기 8한 값과
10 곱하기 AD 한 값은 같을 거거든. 따라서 AD의 길이는 10분의 48 약분하면 5분의 24 혹은 뭐 4.8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겠죠.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저 성질을 가지고 AD의 길이를 먼저 구하래요. A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AD 여긴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봤더니 이게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보니까 두 변을 알아. 나머지 한 변은 피타고라스. 근데 숫자가 9, 15? 왠지 느낌이 9는 3의 3배, 15는 5의 3배. 그럼 얘는 4의 3배, 12. 됐네. 그럼 AD 구했죠. 그 다음 이제 BD 여기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거 어떻게 하지? 공식 남아있는 공식 중에 여러 개 있겠죠? 뭐 이런 거 해도 돼요. 15의 제곱은 9 곱하기 9 플러스 x 이래도 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15의 제곱은 9 곱하기 9 플러스 x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지. 근데 이거는 이 공식보다 더 쉬운 게 지금 이 문제에서 더 쉬운 게 요거보다 더 쉬운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12 가운데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 공식이죠. 12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9의 제곱. 그럼 x제곱은 144에서 82를 뺀 거니까 얼마 나오죠? 얼마 남아요? 잘못 썼어요. 지금 이게 피타고라스가 아니고 피타고라스다 보니까 가운데 얘를 제곱한 값은 얘 곱하기 얘잖아. 그럼 12의 제곱은 x 곱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럼 144를 9로 나누면 x값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x는 9로 약분하면 이거 얼마 남아요? 16 이렇게 남죠. x는 16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요. 직각삼각형 잘 봐. 직각삼각형은 얘가 수직이고 얘가 빗변이면 이렇게 성립하지. 근데 만약 문제가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각 표시가 안 돼 있었던 거야. 근데 직각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삼각형이 있었던 무슨 삼각형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가장 긴 변이 5였어. 나머지 두 변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이 삼각형을 알고 보니까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왜?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빗변이 되므로 그 5가 바라보는 얘가 90도인 실제는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 몰랐는데 이 표는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에 나머지 두 변을 각각 제곱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더한 거와 만약 같다면 이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변의 길이가 5, 12, 13이 나왔어요. 이 세 변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물어보면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숫자였잖아. 볼 것도 없이 얘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가는데 혹시 이게 5, 12, 14였다면 직각삼각형 아니겠지. 직각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요. 예각삼각형 아니면 둔각이야. 근데 실제로 가장 긴 변이 직각일 때니까 이게 13이라면 이게 5가 되고 얘가 12가 되고 얘가 딱 13이었다면 직각삼각형일 텐데 이게 13이 아니고 14가 됐다는 얘기는 이 변보다 더 길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길어진 변을 이렇게 이으면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 돼요? 둔각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직각이고 여기다 쓸게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얘는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이 되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이 C는 잊지 마세요. C는 가장 긴 변이라는 뜻이었어요. 세 개 변 중에 C가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그때는 뭐예요, 이거? 예각삼각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기 밑에 그 참고에 써 이게 아까 우리가 기억했던 그 공식이에요. 피타고라스 숫자. 그 계속 그 곱으로 배수로 계속 되는 게 3, 4, 5밖에 없는 거죠. 3, 4, 5, 6, 8, 10, 90, 25. 아, 나머지 아까 우리가 외웠던 거 50, 23. 그다음에 8, 15, 17. 여기도 외워주면 좋아요. 7, 25, 24, 25. 이것도 딱 피타고라스 225의 제곱은 625거든요. 얘가 49고 620에서 49를 뺀 값이 24의 제곱이에요. 이것도 외워주면 좋은데 이건 생각보다 엄청 자주 나오진 않아서 최소한 네, 이 정도는 꼭 외우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뭐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건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러니까 저런 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그때는 구분해야 돼요. 가장 긴 변을 뽑아다가 제곱시켜봐. 그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을 계산해. 그래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크다? 그러면 변이 길어졌다는 뜻이니까 둔가. 짧아졌네? 그럼 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다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걸 써놓으시오.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요? 크죠? 얘는 25, 얘는 합쳐봐야 20밖에 안 되니까. 그럼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 아니다인데 굳이 쓰자면 둔각삼각형이다가 되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얘는 36, 9 합치면 45. 얘는 49잖아. 이게 더 크네? 아니다. 얘도 둔각삼각형이다. 얘는 맞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다. 얘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예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과제는요. 주말 과제죠. 이번 주말 과제는 주말 과제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 과제예요. 꽤 긴 시간인데, 그래서 여기 다 끝내오시는 게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피타고라스 끝까지 다 끝내오시고 잘 들으세요. 집에 와서 동영상 강의 들을 때도 여기 끝에 딱 끊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여기까지 풀어오는 게 일단 과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면 이 경우의 수를 빨리 끝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면 확률을 끝낼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 일단 2학기 진도는 한 번은 다 끝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제를 잘 해오셔야 됩니다. 잠깐 절로 넘어가셔서 오늘 테스트 있다고 그랬죠? 앞쪽에 직각삼각형 이등변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서 테스트를 마무리하시고, 오늘은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